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금요일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제가 지방 내려갔다가 허겁지겁 달려오면서 지금 숨을 약간 골아야 되겠습니다. 오프닝 없이 좀 이따가 잠시 저희가 준비한 순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촛불 집회 1주년 앞두고 우리 사회 각 분야의 개혁을 주제로 인터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1부에서 첫 번째 인터뷰는 외국인 학자는 어떻게 볼까? 촛불 말입니다. 촛불혁명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과 지난 1년 동안 한국 사회는 무엇이 바뀌었고 또 바뀌지 않았는지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교수와 함께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노동개혁 문제인데요.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과 노동계 인사들이 청와대에서 만났죠. 그 자리에 함께한 경제발전 노사정위원회 문성현 위원장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여당 원내대표죠. 촛불 1년에 대한 평가, 정치권에 남겨진 과제, 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진성 헌법재판관 지명했는데요. 국회 통과 어떨까요? 전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부에서는 검찰개혁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검찰이 반성하고 청산해야 될 과거사, 정치검사,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 주제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혜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노동계 인사들을 청와대에 초청했었죠. 저번 방송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드렸죠. 한국노총은 참석을 했는데 이 민주노총이 자리에 불참했습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회동이다라는 평가도 있었는데요. 사회적 대화를 재개해야 되는 이런 움직임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노사정위원회 문성현 위원장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문성현입니다. 네. 24일 초청에 안 가셨어요, 그죠? 저는 갔었죠. 가셨습니까? 예, 저는 이제 노사정위원장입니다. 맞네. 죄송합니다. 제가 저기 민주노총 쪽 인사해 주신다고 죄송합니다. 그 민주노총이 청와대 회동에 불참했는데, 그날 가셔가지고 좀 분위기가 조금은 불편하셨겠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그렇죠. 모처럼 마련하신 자리인데, 노동계가 다 와서 우리 여러 가지 국민들이 바라는 사항을 좀 잘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선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네. 국민들한테 어떤 점이 좀 송구스러울까요? 예를 들면 물론 한국노총, 민노총이 다 같이 참여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문제라든지 노조개혁 이 부분을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거지만 또 어떤 부분이 좀 아쉬웠다라는 말씀 나누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대통령께서 노동 존중 사회를 반드시 만드시겠다.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꼭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노동계와의 격이 없는 대화의 자리를 만드셨는데 충분히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 있지만 또 국민들 보시기에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못한 조건에서 그런 자리겠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들이 보실 때 서운하실 것이고 그런 자원에서는 사회적 대화를 총괄해야 되는 노사정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이고 더 큰 책임을 느낍니다. 그날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민주노총이 촛불혁명에 하나의 기여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요구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해서 민노총이 그런 부분을 좀 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지금 촛불의 기본적인 요구는 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 달라. 그렇죠. 그러려면 지금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좀 차별 없는 나라를 만들자. 대기업에 다니든 중소기업에 다니든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일을 하면 좀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 그런 게 가장 긴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노동계가 먼저 책임 있게
노사정으로 그 사회적 대화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점에서는 민주노총이 지금 한 20년 전에 그 정리해고가 둘러싼 그 법제화 때문에 이제 당시 노사정위를 네. 탈퇴하고 또 그 이어서 많은 현장에서 서로 간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 때문에 노사정이라고 하는 사회적 대화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예. 들어가면 결국 덜러리밖에 안 쓰고 예. 이용당한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기하시고 우리가 같이 고민하는 노사정 대화는 네. 그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번에 평평하게 좀 균형 잡히게 해보자. 네. 이런 뜻을 분명히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아픔이 있겠지만 네. 민주노총이 이제는 좀 이런 것을 같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는 그런 자리에 시작으로 했는데 네. 아무래도 서로의 소통이 한 거겠죠, 그죠? 예.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방금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없애자, 여러 가지 노동 환경을 평등하게 하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자, 뭐 이런 거는 맹자도 그러셨습니다만 평등하지 않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노동자가 노동자다운 대우를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노동 환경을 개선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민주노총이 이번에 이제 참여하지 않았지만 한노총을 비롯해서 노사정 8자회의 제안하고 문 대통령도 뭐 공감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뜻을 밝히신 것 같은데 8자회의를 통해서 사회적 대화 복원해야 되겠죠. 그죠?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서 이제 그 서로 공유되고 있는 점은 네. 지금 현재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법적 기구인 노사정위원회를 제대로 가동시켜야 된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네. 법적 기구니까. 예. 근데 지금 현재 그것이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네.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서로 대화가 토론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통령께서 좀 빨리 좀 가동시키자. 그리고, 그러나 그것이 이제 민주노총이 오면 좋겠지만 또 마냥 기다릴 수 없는 거 아니냐.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지난번 한국노총이 제안한 8자 회의 등과 관련된 대표자 회의 등등 예. 다양한 방식을 적극적으로 좀 모색해달라. 이런 취지 말씀하셔서 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앞으로 일을 진행시킬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고리 원전 오리코기 문제는 수기 민주주의다라는 이름으로 아주 뭐 아름답게 해결되었다 이렇게 평가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가장 문재인 정부의 우호적이면서 또 어떤 촛불혁명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입장을 보였던 민노총에서 참여하지 않음으로 해서 문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수기 민주주의의 과정, 즉 비정규직과 정규직에 대한 차별 문제 이 부분은 어떻게 타협을 해서 풀어갈까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 그게 이제 우선 지금 현재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상시 지속적으로 써야 되는 직책은 정규직 써야 되는 게 맞죠, 그죠? 네. 당연히. 그렇죠. 근데 현재 그런 것들이 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수기민주주의 국민적 토론을 통해서 예. 상시 지속적으로 쓰는 직무, 특히 국민생명 안전과 관련된 이런 예. 정규직을 하자 하는 그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나서 네. 큰 방향성을 서로 합의하고 나서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업종과 지역과 규모에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맞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좀 만들어 나가자. 네. 하는 이런 이제 저희들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네.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비정규직 현재 한 41만 7천 명 정도 계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중에서 한 20만 5천 명 정도를 정규직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이 자칫 정규직화라는 이름이지만 이게 기간제, 파견제, 시간근무제를 무기계약직 형태로 전환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너무 좀 성급하게 진행되면서 내실 있는 노사개혁 또는 노조 환경에, 노동 환경의 어떤 문제점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경우에 따라서 예. 다양한 형태의 전차가 있고 네. 또 둘러싼 환경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예. 방향은 분명히 정해놓고 예. 거기에 적합한 중층적인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가장 적합한 방침을 찾고 예. 현실에 맞게 때로는 단계적 부분적으로 네. 또 현실적인 접근을 찾는 것이 또 저희들의 중요한
그렇죠. 역할이 임무가 되겠습니다. 예. 그 사실 그동안 이제 노사정위원회 보면 대통령이 해외 순방 때도 보면 한국노총은 꼭 이렇게 따라가면서 대통령과 함께 가시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부 편향적으로 이게 움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재개편을 드는 또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지난 이제 1997년 경제 위기 이후로 상당히 어떤 경제 부담이 되는 요소들을 이제 노동자들이 담당했던 측면이 사실입니다. 네. 그런 조건 속에서 어려움도 겪었고, 그래서 그렇게 누적된 지난 20년간의 상황을 저희들이 정리하면서, 이제 이 좀 기울어진 상황들을 우선 이제 균형 있게 잡아놓고, 네. 거기에서 좀 합리적인 대화를 노사 간에 해결해 나가면, 네. 현재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은 충분히, 네. 참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고리 원전 둘러싼 복잡한 문제도 수기 문제로 참 쉽게 풀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촛불 1주년이지만 정말 평화로운 방식으로 풀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지금 요구한 것 중에 최저임금이 중요하냐, 임금 격차가 중요하냐, 노동시간이 중요하냐, 이런 중에 마지막에 예. 사회적 대화도 넣어봤거든요. 네. 근데 국민들이 놀랍게도 요구 이전에 이걸 잘 풀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어요. 예. 네, 그래서 저희들은 각 노든 사든 정의든 문제를 풀기 위한 각자 요구가 있겠지만 요게 또한 촛불 정신에 따라서 정말 합리적 방안으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잘 풀어나가보자 하는 이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 노사정 협의회 또는 위원회가 정말 대한민국 노동 환경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성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입으로 오겠습니다.